개인회생 부양가족 무조건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의 정석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부양가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최저 생계비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인데요. 1인 가구일 때보다 당연히 4인 가구일 때 최저 생계비 금액이 올라가니까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면 개인회생 중에 납부해야 하는 월 변제금을 당연히 낮출 수 있겠죠. 이때 부양가족 수를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당연히 매달 내야 하는 월 변제금 액수를 낮출 수 있어서 완납까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알려드리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에 채무를 모두 탕감받는 이 개인 파산 제도와는 다르게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보통 3년 동안 월 변제금을 꾸준히 내고 나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 공식도 소개해드리면 월 평균 소득이 낮으면서 생계비가 높고 추가 생계비까지 인정돼야겠죠. 근데 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상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무조건 높아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소득을 일부러 낮추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는 사건이 기각되거나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최저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금액을 높이는 것이 월 변제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 때문에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처럼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최신 인정 기준, 그 대표적인 3가지 경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신청자분께서 60대 또는 70대 이상의 고령의 채무자분이시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배우자가 비슷한 연령대라고 한다고 하면 특히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활동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그 퇴직 후에도 재취업을 통해 생활비를 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양가족으로 배우자가 인정받으려면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과거 1년 동안 소득이 전혀 없었거나 또는 수입원이 있었더라도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있었더라도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령의 나이나 질병, 장애, 임신 등의 상황에 처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2~3명씩 양육하고 있거나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배우자에 한해서는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연령 조건은 일단 충족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나 소득, 다른 형제자매가 없다는 전제에서만 1인의 부양가족으로 추가 산입이 가능해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 만 65세 이상이라도 재취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평균 소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고령이시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에 관련해서는 연금 수령액도 포함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퇴직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수령액도 당연히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연세가 만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부양할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부양가족을 추가 산정하는 것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는 그 부모죠. 그리고 미성년자는 당연히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하니까 적극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안정적인 양육 환경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의 수가 홀수인 가정이라면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아까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주장할 때 부양의 의무를 짊어질 형제자매가 함께 있으면 1인으로 추가 산정받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사안에서도 이러한 잣대가 적용이 됩니다. 자녀 수가 짝수라면 부모가 정확하게 각각 절반의 인원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보지만 만약에 홀수인 경우라면 이 수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또 엄마나 아빠 중에서 누가 더 양육 부담을 지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엄마와 아빠의 월 평균 소득을 서로 비교해야 합니다. 조금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채무자분 본인의 소득이 배우자분의 소득보다
130% 더 높아야만 자녀를 온전히 채무자 쪽의 부양가족으로 산입시킬 수가 있고요. 130% 범위 이내에 속하신다면 0.5인으로 인정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아내나 내 남편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버는 것이 아니라면 또 자녀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실무상으로 특이한 상황을 얘기해 보자면 변제기간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성년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부양가족 1인으로 순수하게 인정되지는 않고 0.5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 권고가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되자마자 곧바로 돈을 버는 경우가 현실에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국내에서 대학 진학률이 약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이 된다고 해서 당장 소득활동에 나서는 자녀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실무 준칙상 개정 반영한 법원도 생기고 있는데요. 서울외생법원은 올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사실상 소득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도 가능한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학업이 지속되고 있는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둔 내용인 겁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이 개내생 부양가족 대표 인정 기준 3가지를 잘 이해하셨나요?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소득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두 번째, 소득, 재산,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상황에서 고령의 부모님도 인정받기 어렵지만, 세 번째, 미성년 자녀는 비교적 인정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혹시나 이러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